저는 생기부 전용으로 갈 건데요. 생기부가 여러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이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능이라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전형을 무시하고 최저의 도구로만 활용한다? 이것은 내년에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비하고 있는 시간만 모아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모든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됩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7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모의고사의 경우 원래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월 모의고사가 기말고사 중간에 위치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6월에 난리를 겪고 나서 학생들이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소중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모의고사도 많이 긴장을 하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난이도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 7월 모의고사 자체가 2023학년도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3월이 되기 전에 이미 출제가 완료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와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평가원에서 3월 28일에 EBS 간접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여서요. 그래서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시험을 본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의고사 연습을 했다, 이거 이상의 의의를 가질 필요는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기조에 맞춰서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 수학은 작년 수능 수준이고 영어가 조금 더 쉬웠던 시험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수생이 있다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예상 컷에서 한 2점에서 3점 정도 플러스 하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등급 컷이고, 특히 이 모의고사의 가채점 등급 컷은 1등급은 얼추 맞아도 2등급부터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원점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역시 전혀 없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모의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까지 대략 50여일 남았는데요.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9월 모의고사와 수능까지도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름방학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EBS를 씹어먹을 정도로 EBS의 의존도를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EB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강좌 중에서 연계학습이 답이다라는 챕터를 클릭하시면 3월에 전 평가원장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어떻게 하면은 50%가 연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수능 70% 직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보면은 익숙한 지문이 나왔고, 수학에서도 70%가 연계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는 시험이 쉬운 상황이어서 70%보다 연계가 안 된 비연계의 30%를 맞냐 못 맞느냐의 싸움이었는데요. 지금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 연계가 된 국어에서의 작품들이나 수학에서 개념, 유형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2024학년도 수능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확실히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70% 직접 연계에서 50% 간접 연계로 바뀌다 보니까 수능 특강은 특히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 레벨 3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문제 스타일대로 6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수학이 어려웠다고 느꼈던 이유가 이러한 유형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특강이 나왔으니까 9월 모의고사에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수능 연계의 비밀이라고 해서 수능 특강편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수능 완성편도 6월 말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인데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강의를 듣지는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거의 문제 자체를 암기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탐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수능 연계 보완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연계 보완 교재를 열심히 챙겨야 하는 것이 또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일인데요.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연계 기출, 수능 기출의 미래, 수능 연계 완성, 3,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이렇게 세 가지의 교재가 있는데요. 수능 특강 연계 기출에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에서만 나오고, 특히 국어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이 어떻게 연계돼서 출제가 되는지가 그대로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이 책을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경우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어도 다 암기가 되고 어법도 대충 아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의 문제들이 나오면 잘 풀지 못하더라고요. 국어처럼 독서의 독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이 이런 연계 기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계 기출은 여러분들이 꼭 탐독하셔야 되는 교재가 되겠고, 수능 기출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기출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거나 한 번쯤은 다 봤다 이러한 친구들은 이거는 점프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현재 기출도 다 보지 못한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수능 기출의 미래로 기출 문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연계 완성 3,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입니다. 이 책이 예전에는 수학만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교재가 국어도 발매가 되고 영어와 과학, 탐구, 생명, 지구 이렇게까지도 발간이 됩니다. 수능 완성까지 다 푼 친구들은 꼭 연계 완성 3, 4주 특강을 꼭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생명하고 지구 선택하는 친구들은 다 있습니다. 이 책이 철저하게 탐독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수학의 경우 아무리 도전을 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문항 같은 경우엔 여러분 해설을 보시고 수리논술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필사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 개념 학습을 더욱 철저히 하시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수리논술 준비, 증명 배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데 이런 고난도 교재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꼭 학습을 하고 여름을 보내야 한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발간된 교재가 있습니다. 6월 사건 이후로 EBS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발간 도서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입니다. 이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제작이 돼서 7월 달에 발간이 됩니다. 이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를 모든 영역을 다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하고요. 내가 부족한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점에 관련돼서 수능 완성이나 사설 교재 같은 것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 대비는 철저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만 요약하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고난도 3, 4주 특강, 이게 완벽히 탐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이것을 통해서 6월 이후에 바뀐 EBS의 기조가 어떤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발행은 7월 10일 날 됐는데 지금은 예약 판매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건 이 만점 마무리가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EBS가 어떻게 수능을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점 마무리 책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만점 마무리를 토대로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발간이 될 겁니다. 충분히 그런 모의고사들 열심히 보시면 공부를 하시고 수능을 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공부하기 상당히 힘든 때인데요. 공부가 때가 있다는 말이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을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수험 생활을 해보고 약 20년 뒤에 제가 바라봤을 때 공부에 때가 있는 이유는 공부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주거든요. 그렇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정말 몸이 건강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리한다고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만 골라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이 시기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생기부에다가 자기소개서까지 쓴다 해서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까지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시험을 봅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또 수시를 쓰고, 그러다 보면은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능은 완전히 뒷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입시를 살펴보시면 정시 인원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선 상당히 많고 수시 같은 경우에서도 수능 최저와 결합된 전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생기부 전형으로 갈 건데요. 생기부가 여러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이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능이라는 100% 확신할 수 있는 전형을 무시하고 최저의 도구로만 활용한다? 이것은 내년에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허비하고 있는 시간만 모아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모든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여름방학이고요. 오히려 EBS가 답이 딱 돼버리니까 만점 마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9월 모의고사 때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의 학습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